자, 개념교재 28페이지도 봅시다. 28페이지. 개념교재 28페이지. 자, 접선의 방정식 나와 있는데 보면은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식이 뭐야? 그치, F'A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F'A야. 그럼 잘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F'A면서 지나는 한 점이 A, FA야. 그럼 우리가 기울기랑 지나는 점 알고 있으면은 직선의 방향 세울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걸 가지고 기울기랑 지나는 점 알았으니까 접선의 방향을 세울 수 있다. 어떻게? Y는 자, 기울기가 지금 F'A야. 그럼 지나는 점은 A, FA니까 X-A 플러스 FA 이렇게. 그러니까 뭐를 떠올리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공통 수학 2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A, B일 때 그때의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하면은 우리가 Y는 M 곱하기 X-A 플러스 B 이렇게 식을 세웠잖아. 그지? 기억나니? 거기서 똑같이 지금 산 거야. 기울기가 여기서 M이었는데 기울기가 F'A인 거 알고 있고 지난 한 점이 A, B였는데 여기서는 A, FA인 거 알고 있으니까 똑같이 대입해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니야.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접선의 방향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그럼 접선의 수직이랑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랑 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수직이면 그렇지. 수직이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기울기 뭐겠어? 마이너스 F 프라임 A분의 1 되겠지?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F 프라임 A분의 1로 주어져 있고 지나는 점은 여전히 A, FA인 거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F 프라임 A분의 1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FA 이렇게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수직인 직선에 대한 이 직선을 법선이라 그래. 법선. 지금 나름대로 이 법선이 왜 법을 쓰는지를 찾아봤어. 근데 이거는 그 중국에서 온 거래. 중국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금 법자를 쓰는데 왜 법자를 쓰는지 갑자기 찾아봤는데 그냥 중국에서 온 거를 그냥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법자 써가지고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어. 그냥 법선이라고 한다. 그다음 네 번째 접선의 다양한 형태 보면은 일단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2차 함수랑 이렇게 직선 이렇게 알파라는 A라는 알파라 합시다. 알파라는 점에서 이렇게 접한다 했을 때 여기 지금 Y는 fx 여기는 Y는 gx. 그럼 직선과 2차 함수 곡선이 접하면은 fx 빼기 gx가 여기는 이 식이 x 마이너스 알파를 이게 중분을 갖고 있어야 돼. 그다음 fx 최고차항 계수를 a라 한다면 여기 앞에 a를 쓸 수는 있겠지. 그래서 핵심은 2차 함수랑 직선이 접한다 그러면은 뺐을 때 이렇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니?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원리의 공수 1에서도 2차 함수랑 직선 접한다 하면은 판별식 영역이잖아. 근데 판별식 영역이라는 게 중근이었으니까. 이게 중근. 빼면 중근.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많이 나오는 게 이번에는 3차 함수. 3차랑 이렇게 3차가 있을 때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접한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y는 fx, y는 gx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fx에서 gx를 뺀 함수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접하고 있으니까 중근, 뚫고 지나고 있으니까 단일근 하나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지금 계속해서 f 빼기 g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거를 교육과정 내 용어는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차함수라 그래. 뺐다 그래가지고 차함수라 그런다. 그래서 왜냐면은 왜 이렇게 뺀 함수를 본다고 하냐면은 이 3차 함수 그래프랑 1차 함수 그래프를 따로따로 보면 우리가 보기에 힘들어. 보기 힘든데 그냥 빼고 나면은 그냥 3차 함수 그래프 하나니까. 물론 여기서는 이제 뭐 3차랑 1차니까 각각 따로 볼 수 있어. 이게 놔두고 고정시켜 놓고 나서 얘를 막 이동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3차랑 2차야. 그러면 힘들 거 아니야. 3차 따로 2차 따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빼가지고 그냥 3차 하나랑 X축 이렇게 보는 게 편하다. 다음 세 번째는 자, 3차 함수에서 이게 일반적인 3차 함수 그래프의 형태인데 자,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의 중심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특정 점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있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시키면은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일치하기 때문에 점대칭 시키더라도 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이 점을 점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을 변곡점이라 그래. 변곡점. 변곡점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 미적분 2 내용에서 나오는 건데 이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오목과 볼록이 바뀌는 점이야. 보면은 얘가 지금 위로 지금 볼록하지. 위로 볼록해.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 바뀌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혹은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런 점을 변곡점이라 하는데 3차 함수에서는 특히 이 변곡점이 점대칭의 중심점이 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얘를 뭐 변곡 접선이라 그러는데 변곡 접선이라 그러는데 이 접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선생님이 얘를 y는 fx 얘를 y는 gx라고 한다면은 fx 빼기 gx 얘가 a의 x 마이너스 여기를 뭐 알파로 한다면은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3중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사실 만학생들이 여기서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게 접선이면은 얘가 이렇게 뚫고 지나면 안 되냐,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애초에 접선을 원에서의 접선과 그 이후의 접선을 새롭게 정했단 말이야. 원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는, 그렇지?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접선이었어. 근데 더 이상 그게 통용이 안 돼. 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얘 같은 경우는 접선이지만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이 나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새롭게 정해진 접선은 할선의 극한이다. 그래서 이 점을 고정시켜 놓고 나서 얘를 무수히 이렇게 가까이 하면은 이 점의 접선은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접선은 그냥 할선의 극한이구나. 됐어? 그다음 네 번째는 이번엔 4차 함수 그래프인데 얘가 이렇게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동시에 이렇게 접할 때 그래서 여기를 뭐 알파 베타를 하고 y는 gx y는 fx 이렇게 두면은 fx-gx가 a의 x-알파 제곱 x-베타의 제곱 이러한 형태가 된다. 중근이니까. 그래서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다 정리할 수 없으니까 문제 풀면서 또 이후에 같이 봅시다. 나중에.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볼록성에 따른 접선의 개수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일단 2차 함수 그래프 위의 점에 대해서는 접선이 몇 개 있겠어? 이 점의 접선은 한 개뿐이겠지. 한 개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함수보다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면은 접선을 그릴 수가 없어. 그릴 수 없어.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몇 개? 이렇게 2개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볼록성에 따라서 우리가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사실 뭐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왜냐면 3개밖에 안 되니까. 아래에 있을 땐 2개, 곡선 위에 점일 땐 1개, 그거 위에 있을 땐 0개 이렇게 안 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그래서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건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야. 그래서 3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가장 보편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가 이러한 그래프 나올 거야. 점대칭인. 그랬을 때 뭐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냐면은 아까 우리가 그렸던 이 변곡 접선, 이 점에서의 접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점의 위치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 해봐가지고 수학자들이 정리 놓은 거야. 일반화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 있을 때는 3개.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여기서 1개, 2개, 이렇게 3개 이런 식으로 3개. 일단 마찬가지로 여기도 3개. 왜냐면 점대칭이니까 다를 이유가 없겠지. 대칭성에 의해서.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는 1개.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그리고 싶어. 그럼 이때는 이거밖에 못 그린다. 이렇게. 그다음 하나 더. 여기도 1개야. 즉 변곡 점에서도 1개밖에 안 돼. 변곡 점에서도.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 하나가 남으냐면은 자 여기랑 여기 이 점 이렇게 다 지금 나눴어.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이 뭐 어디 있어? 이 곡선 위의 점 확인 안 했지. 그 다음에 이 변곡 접선 위의 점도 확인 안 했어. 나머지 이 점들에 대해서는 이런 점 여기랑 이 곡선 위에 있는 이 점들에 대해서는 2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접선 그리고 싶다. 그럼 일단 여기서 이렇게 1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으니까 2개 된다. 그래서 점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접선의 개수를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2개는 아니야. 왜? 이 점 때문에. 그렇지? 변곡점을 제외한 점인 거야. 곡선 위의 점 중에서 변곡점을 제외한 점들에서는 우리가 접선을 2개 그릴 수 있다. 이거는 우리 반드시 알아두세요. 왜냐면 문제에서 한 번씩 나오는데 이렇게 풀어야 가장 간단해. 푸는 게. 그럼 밑에 풀어봅시다. 자, 곡선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대해서 자,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한 20초 동안. 자, 곡선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보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는 f'1이야. 그지?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러면 이 미분하고 1을 대입하면은 1이 나와. 그지? 3x제곱 마이너스 2에서 1을 대입하면은 1이 나오니까. 그래서 f 아니라 접선의 방정식 y는 얘가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정리해주면 x 플러스 1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곡선 위의 점 0,3에서의 접선과 수직이라 그랬어. 0에서의 미분계수는 사실 여기 이 식에서의
1차 함계수 되게 해당하겠지. 1차 함계수. 이게 f' 0이니까 이게 f 0이고. 그럼 1차 함계수 마이너스니까 얘랑 수축이려면은 기울기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얘가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3이 되겠네. 왜 0,3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얘도 보니까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함수값 f2가 얼마다? 4. 그다음 두 번째는 도함수의 함수값 즉 미분계수 f'2의 값은 3이 되겠지? 그럼 자 위에 점 2,f2에서 접線방정식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지. y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4. 왜 f2의 값 4라 그랬으니까 얘는 3x 마이너스 2가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되게 간단한 문제들인 거야. 됐어? 그 다음엔 이제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線방정식 봅시다. 기울기.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m이라고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이거 1번, 2번, 3번은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가 아니라 순서야. 그러니까 1번 한 다음에 그 다음 2번 하고 그 다음 3번 하고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구해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행동 강령을 제시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구나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먼저 f' t는 m을 만족하는 t의 값을 구한다. 왜냐면 기울기가 m이라는 거는 접線방정식에서 기울기 m이라는 거는 미분계수가 m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사실 이제 f't는 m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애초에 접점을 t, ft라 둔 거야. 접점을 t, ft라 두고 f't는 m을 만족하는 t의 값을 구한다. 구했어. 예를 들어서 구해가지고 t는 알파 또는 t는 이제 베타 구했어. 그러면 구워나면은 우리가 t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인 상황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자, y는 f 프라임 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f 알파 t의 값이 알파인 거니까 또는 y는 f 프라임 베타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f 베타.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흐름을 이해해야 돼. 흐름을 어떤 흐름인가. 보니까 접점의 좌표를 t, ft로 둔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 그랬으니까 f't의 값이 m이 되도록 하는 t의 값을 구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접선 방정식에서 대입한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56번 보면은 자 직선 y는 x 플러스 10에 평행한 직선의 방식이야. 평행. 그럼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일치하겠지. 즉 미분계수가 1인 점을 구해야 돼. 맞니? 그럼 얘가 미분해 보면은 y 프라임은 이 미분하면은 6x제곱 플러스 1이지. 즉 이 값이 뭐가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그렇지? 도함수의 함수값이 미분계수를 하는데 그 함수값이 1이 돼야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 2. 그럼 x는 0 나오겠지? 0. 그러면은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왜? 0,3을 지나야 되니까. 그렇지? x값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0,3을 지나야 된다. 다음 2번 x 플러스 7y는 0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그럼 x 플러스 7y는 0이라는 직선과 수직이려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뭐겠어? 7이 되겠니?
그렇지? 그럼 위에서 구했던 도함수식 이용해보면 6x제곱 플러스 1의 값이 7이 되겠네? 그럼 만족하는 x값은 1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 된다. 물론 선생님 아까는 이제 t를 썼는데 뭐 x라 써도 사실 문자의 종류 차이인 것 뿐이니까. 그럼 여기서 y는 기울기가 지금 7이니까 7 x 마이너스 1 쓰고, 자 얘가 지금 1, 얼마 지나? 6을 지나지? 그래서 d 플러스 6 또는 y는 7 x 이번엔 플러스 1, 일단 마이너스 1, 얼마 지나? 0을 지나겠니? 그래서 이렇게 y는 7x 플러스 1. 뭐 전기에서 식정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냥 뒀다고 틀렸다고 하진 않으니까. 그다음 57번 지금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한 1분 동안 지금 풀어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자, 같이 봐봅시다. 자, 두 점 A, B는 지금 고정돼 있고 이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점 P가 이 곡선 위의 점이라 그랬어. 그랬을 때 넓이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은 지금 밑변의 길이를 A, B로 본다면은 넓이가 최소되기 위해서는 높이가 최소가 돼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이 곡선 위 점 중에서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최소돼야겠지.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 있었어 이렇게.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을 비교하면은 얘랑 얘가 평행해야 넓이 최소겠지. 맞아? 예를 들어서 점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그럼 얘보다 더 작은 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속 줄이다 보면은 얘가 여기 있는 기울기랑 같을 때가 된다라는 거야. 됐니? 사실 이거는 미적분원을 배우지 않더라도 풀 수 있어야겠지. 맞아? 왜냐면은 여기 있는 직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 얘 기울기가 얼마야? x값이 2 증가할 때 y값이 4 증가했어. 기울기 2지. 그럼 얘가 y는 2x 마이너스 6이겠지? 2, 마이너스 2 사야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점 P를 지나는 직선은 y는 2x 플러스 k를 쓸 수 있잖아. 근데 그 직선이 얘랑 어쩐다? 접한다. 접한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풀면 더 쉽게 풀겠네. 얘가 y는 2x 플러스 k라 했을 때
이 값이랑 이 값이 지금 접하려면 k 값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점 입장에서 보면은 미분할 y 프라임 이게 이 x가 될 것이고, 이 값이 더함수 함수 값이 2가 돼야 돼. 그럼 x 값은 1이겠네. 그래서 점은 1, 1이 되는 거야. 그럼 자,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지. 신발끈 써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길이 구한 다음에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써도 되고. 근데 만약에 신발끈을 쓴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해보자. 이 세 점 중에서 한 점을 원점으로 만들게끔 다 평행도 시켜. 그럼 얘를 평행도 시키면은 얘가 0,0 될 것이고, 그 다음 a를 평행도 시킨 점을 a 프라임을 한다면은, 자, x좌표랑 y좌표 1씩 뺀 거니까 1, 마이너스 3, b 프라임은 3,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때 신발끈 쓰면 넓이가 2분의 1에 이거랑 이거를 곱한 값에서 이거랑 이걸 곱한 값을 빼주면 돼. 얘가 1 플러스 9가 되면서 답이 5가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이 그은 접선 방정식. 얘도 지금 보면 이게 순서가 될 거야. 순서. 첫 번째는, 자, 곡선 밖의 한 점을 쌤이 a, b를 해볼게. 그때 첫 번째는 접점 좌표를 t, f, t라고 둔다. 그럼 자, 접점 좌표가 t, f, t인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 프라임 t에 x 마이너스 t, 이거 우리가 배웠던 거야.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일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접선 방정식 세운다. 그 다음에 3번은 2에서 세운 접선의 방정식에 a, b를 대입하고 t 값을 구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곡선의 접선을 그었는데 쌤이 접선의 방정식 세웠단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이 접선은 그 곡선 밖에 한 점을 지나야겠지. 왜? 그 점에서 그었으니까. 그래서 쌤이 대입한 거야. 그럼 대입하고 나면은 어차피 a, b는 상수일 거라서 대입하고 나면은 t에 관한 방정식이 등장할 거야. t에 관한 방정식에서 t의 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럼 그 구하면은 구한 t의 값에 대해서 벌써 t는 뭐 알파, t는 이렇게 베타 나왔어.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찬가지로 f 프라임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f 알파 또는 y는 f 프라임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f 베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접점이 주어지든 기울기가 주어지든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지든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접점의 좌표. 왜? 접점의 좌표를 알아야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세울 수 있으니까. 됐어?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접점의 좌표다. 접점의 좌표. 접점의 좌표 중에서 특히 접점의 x좌표. 그걸 알아야 우리가 도함수의 함수값인 접선의 기울기를 파악할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그럼 자 밑에 문제를 한번 지금 풀어봅시다. 점 0,-5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 돼 있어. 자 가봅시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접점의 좌표를 세팅하는 거다. 그럼 접점의 좌표를 t라고 한다면은 t, t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x는 t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세워보면은 y는 f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4인데, 자 얘 미분하면은 y 프라임은 2x지. 그럼 여기서 x자리에다 t를 대입한 게 f 프라임 t니까 얘는 2t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여기 세운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 접선이 0,-5를 반드시 지나야 돼. 왜? 당연히 이 점에서 그었으니까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0,-5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럼 t제곱의 값이 1인 거니까 t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오겠네.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t의 값이 1이 된다. 이렇게. 그럼 t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접선 방정식은 y는, 자 도함수가 지금 2x니까 여기 x에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에 x,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1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나오겠지? 그래서 또는 그 다음 y는 이번에는 t의 값에 1을 대입하는 거니까 2에 x 마이너스 1 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 나오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나오거나, 또는 y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위에 순서를 지켜가지고 풀면은 다 풀려. 네 번째, 두 곡선의 공통 접선. 자 가봅시다. 두 곡선의 공통 접선. 예를 들어서 이러한 3차 함수가 있고 이러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있다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이 두 곡선에 공통으로 접하는 이런 접선이 있을 수 있지, 그치? 그럼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려면은 지금 이거를 y는 fx를 하고 얘는 y는 gx를 하고 여기를 이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y는 fx랑 y는 gx에서의 x는 알파에서 함수 값은 같아야겠지,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f 알파랑 g 알파가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뭘까?
지금 얘가 공통 접선이야. 그러면 fx 입장에서도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f 프라임 알파 그게 이 접선의 기울기야. 그렇지? 그거랑 이 gx 입장에서는 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g 프라임 알파야.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인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알파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함수 값도 같아야 되고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도 일치해야만 우리가 공통 접선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다음 그래프상에서는 사실 두 곡선이 x는 알파에서 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럼 밑에 문제를 보면은 자, 두 곡선이 1,-2에서 접한대. 1,-2에서 접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나와야 되고, 그렇지?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도 마이너스 나와야 돼. 그럼 일단 C값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은 또 말할 수 있어? 얘랑 얘를 각각 미분한 다음에 2를 대입한 값이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우리 위에서 방금 배웠던 그 논리를 적용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다른 방법 뭐가 있냐면은 우리 그냥 공통수학 원 과정을 이용해보면은 자, 얘가 선생님 여기서 이를 한번 빼볼게. 빼고 나면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플러스 c 이게 나올 거야, 그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인가? 뺐으니까 마이너스. 근데 얘가 지금 x는 1에서 지금 접하고 있어. 그럼 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아까 배웠던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이 형태 지금 그냥 뭐 이런 형태로 보시자, 그지? 이런 형태 본다면은 얘가 중근 가져야 돼. 중근 접한다고 했으니까 중근 맞아? 어디 보고 있어? 앞에 보고. 그럼 얘가 지금 보면은 1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x-1이라는 인수를 두 개 갖고 있어야 돼. 두 개 이상. 제가 지금 x-1의 제곱을 이렇게 인수로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인수도 하나 더 있을 거야, 뭔가가. 그치? 근데 여기서 뭘 이용할 수 있냐면은 좌변에서의 3차 항계수랑 2차 항계수가 나와 있잖아. 이걸 가지고 세근의 합을 이용할 수 있어. 그럼 좌변에서 세근의 합이랑 우변에서 세근의 합이 일치해야 돼. 맞니? 그럼 좌변에서 세근의 합은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 세근의 합이지. 3차 항계수랑 2차 항계수를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여기서 보니까 두 근이 1과 1이 지금 중근이야. 중근은 두 번 세야 되니까 1 더하기 1이 있어. 근데 여기서의 근이랑 더했을 때 마이너스를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근은 뭐겠어? 마이너스 3이겠지? 그래서 얘가 여기서 근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얘는 x 플러스 3 되겠니? 제가 이렇게 바로 x 플러스 3을 구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뭐 여기서 계수 비교하면은 바로 A, B, C 다 나오겠네. 됐어? 그래서 사실 요 문제에서도 접선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냥 공통수학 원 과정에서 풀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이게 되게 강력한 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3차 함수가 있었어. 얘가 y는 뭐 x 세제곱 뭐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c ax 플러스 b 이렇게 있고 어떠한 직선이 있어가지고 얘는 y는 뭐 px 플러스 q 여기다 해보자. 그랬을 때 여기 접점의 좌표가 접점의 좌표가 3이래. 그랬을 때 나머지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될까? 이런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여기 있는 곡선과 직선을 연립한다고 할지언정 이 식에서의 3차 항계수랑 2차 항계수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겠지. 왜? 여기 있는 직선은 1차 항과 상수함밖에 없으니까
최고차 함계수, 즉 3차 함계수랑 2차 함계수 안 바뀌어. 그 말은 3차 함계수랑 2차 함계수가 결정하는 게 세근의 합이잖아. 즉 세근의 합이 안 바뀐다는 거야. 여기 3 두 번 더하고 여기 x좌표 더하는 게 세근의 합인 4가 돼야 된다. 이해되니? 그러면 이 점의 x좌표 뭐가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2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굳이 여기 A, B, P, Q 모르더라도 이 점들은 우리가 이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뭘 이용해서? 세근의 합을 이용해서. 그래서 3차식에서 내가 아무리 직선을 계속 더하고 빼더라도 세근의 합은 안 바뀐다. 당연히 3차 함계수랑 2차 함계수 안 바뀌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이것도 강력하게 쓰일 거니까 알아두시고. 두 번째, 두 곡선에서 공통으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얘도 A, B, C 구하면은 그냥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구할 수 있겠지? 일단 한번 풀어보시고. 일단 밑에 두 곡선 y는 x제곱이랑 y는 ax제곱 플러스 bx가 점 1,1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 두 곡선의 각각 근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해라. 그럼 일단 먼저 a 플러스 b의 값은 1이 되겠지.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다음 이 점에서 두 곡선의 각각 근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어. 그러면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네. 근데 얘 x는 1에서의 기울기가 3이잖아. 미분하고 1 대비하면은. 그러면 이 친구의 x는 1에서 미분 계수가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그래서 미분 계수 해보면은 2a 플러스 b일 건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그럼 두 개 연립하면 우리가 a랑 b 구할 수 있겠지? 고 끝내줄게. 까지.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 좀 복습해 보면은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걸 배웠는데,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는 사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었다. 그렇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울기랑 지난 점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f'A를 의미하기 때문에 f'A를 가지고 지난 점이 a, FA일 때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y는 f'A 곱하기 x-a 플러스 fa로 세울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수직인 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접선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게 2차식이랑 1차 직선이 포물선과 직선이 접한다 이러면은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 3차식이랑 3차 함수랑 1차 함수가 한 점에서 접하고 이게 중근이 있어. 중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러면은 얘는 이렇게 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 갖는다 이렇게. 그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변곡점이 있는데, 변곡점은 오목과 볼록이 바뀌는 점을 의미하고, 특히 3차 함수에서는 이 변곡점이라는 게 이 3차 함수의 점대칭의 중심이 된다. 점대칭의 중심인 점이 된다. 그래서 모두 3차 함수는 이 변곡점, 자기 자신의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의 함수야. 점대칭. 그다음 네 번째는 4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이 이렇게 두 번 접할 때, 그때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볼록성에 따른 접선 개수,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라 그랬어. 나름대로의 규칙도 있어. 규칙이, 그치? 이 점에 대해서 다 대칭이야. 대칭, 그치? 대칭이니까 나름대로 규칙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안 외워지면은 실제로 그려봐. 자, 여기서는 암만 해봤자 한 개밖에 안 돼. 한 개밖에 더 못 그린단 말이야. 여기서는 이제 세 개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봐가지고 어차피 이걸 일반화한 거니까, 이렇게 일반화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은 접점 좌표를 t, ft라 했을 때 f't는 m을 만족하는 일단 t의 값을 구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접점인 거야. 접점. 왜? 접점을 알아야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t의 값을 구한 다음에 t의 값 구했으면 접점의 좌표를 구한 거니까, 접점 좌표 알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접점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복선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먼저 파악해내는 것은 접점이다. 그래서 접점을 t, ft로 둔 다음에 이 접점에서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세운 다음에 이 접선의 방정식이 반드시 이 곡선 밖에 한 점을 지나야 된다.
왜? 이 점에서 그었으니까. 그래서 대입해주면은 t는 알파랑 t니까 다 나오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접점좌표 나와 있으니까 접점좌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접점 방식 세울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니? 그 다음에 뭐 공통 접점일 때는 함수 값이랑 미분계수가 각각 같아야 된다는 거.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정리하시고 숙제로는 복습 꼭 하시고 센에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게 460번까지 풀 수 있을 거야. 460번까지.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460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